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명리 매산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쌀랑해서 털모자를 썼더니 우리 학생들이 막 웃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폼도 필요 없죠. 따뜻하게 제일입니다. 아무튼 우리 털모자 썼다고 우리 학생들이 막 웃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연주, 월주, 일주, 다시 말하면 사주팔자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알아봤죠. 또 그 주변의 환경을 우리가 알아보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대표가 되듯이 팔자에는 사주팔자의 대표가 되는 것은 일간이라고 그랬죠. 네, 일간이 나를 대표하는 글자입니다. 그 일간을 대표하는 글자의 주변, 나머지 7글자는 내 주변의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라는 것은 뭐 자연환경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친관계, 나를 낳아주신 부모, 형제, 친척, 내 배우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육친이라고 하죠. 이 육친들이 우리가 설명할 때는 군과 성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군과 성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군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집에 들어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냐, 나하고 육친 관계로 어떤 관계냐,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잘 아시는 거죠. 다 많이 배운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칠판에다가 며칠 날께도 4일 날 출생한 장명을 부탁하는 이런 우리 공주님의 팔자를 우리가 칠판에다 적어놓고, 이 칠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칠판에 보시면은 2021년 2월 4일 10시 42분에 태어난 공주님입니다. 여자죠. 우리가 이제 팔자를 쓸 때 건명이다, 곤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하죠. 우리가 곤명이라고 쓸 때는 여자 팔자로구나, 건명이라고 쓸 때는 남자의 팔자구나, 이렇게 아실 것도 좋겠죠. 아무튼 곤명 2021년 2월 4일 날 양력입니다. 10시 42분에 태어난 우리 공주님의 팔자를 적어 놔봤습니다. 자, 내 주변에 어떤 글자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본다 그랬습니다. 자, 내 주변에 이 8글자에 우리가 지난번에 걸 잠깐 상기해 볼까요? 이렇게 연, 월, 일, 시 이렇죠. 요걸 부를 적에 연주라고 부르고 월주, 일주, 시주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요 한 글자를 부를 때는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 이렇게 두 글자를 부를 적에는 연주, 월주, 시주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의 글자 8글자 중에서 나를 대표하는 글자가 이거 개수다. 요 개수가 들어가죠. 일간의 글자가 개수입니다. 그러면 이 8글자에 대표되는 글자는 요 개수가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게 일간이죠. 그럼 이렇게 나머지 7글자는 뭐냐? 내 주변의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낳아준 부모, 형제, 친척, 또 내 배우자, 이런 걸 우리 육친관계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렇게 조금 아까 군과 성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군과 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나누게 되면 요 밑에 있는 글자를 우리가 조상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조상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다. 이 궁이라는 건 집을 얘기하는 거죠. 예, 집입니다. 조상집입니다. 이 월주에 있는 요 집은 부모, 형제, 나와 같은 형제들과 또 우리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밑에 일주에 있는 것은 이건 배우자 궁이라고 했고, 내 배우자 남자 같으면 자기 처가 여자 같으면 자기 남편이 들어가 사는 집을 배우자 궁이라고 하죠. 또 요 밑에 시지, 요거는 내 자식이 들어가 사는 집이다. 이렇게 궁을 얘기할 때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요 테두리에 있는 집을 얘기합니다. 이걸 궁이라고 하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성이라는 건 요 안에 글자들이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느냐. 이 요 글자가 갑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지지 글자, 갑의 글자가 들어가 있을 건데 이 글자가 나하고 어떤 관계냐, 육신상으로 어떤 관계냐, 이제 요거를 이제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이라고 왜 신자를 붙였냐면 이제 귀신 신자 붙이는데 우리 옛날에 그 조상님들을 이제 그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느님이 내린 우리에게 뭐 이런 글이라고 해서 육신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5가지 별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목화 토금수에서 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이라고도 붙이고 성이라고도 붙이는데 아무튼 육신이라는 겁니다. 이 육신은 우리가 비식재관인 이건 줄여서 하는 말인데 비견이라는 나와 어깨가 나란히 있는 형제를 얘기하는 거죠. 나와 같은 형제 이런 것을 비견이라고 하고 식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밥 식자 씁니다. 그 재성은 우리가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성이니 재신이 합니다. 그 다음에 관성, 그 다음에 인성, 이렇게 비식재관인으로 왜 육신이라고 했는데 딱 5개밖에 없느냐? 그다음에 내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포함해서 비식재관인 이렇게 해서 육신이라고 한다. 요 육신을 음양으로 또 나눕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목동할 적에 간목과 을목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같은 그 신을 음과 양으로 나눌 적에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육신은 비식재관인으로 이렇게 불리지만 또 음양으로 나눠서 얘기할 적에는 비견과 이쪽에는 겁재, 나와 음양이 다른 것입니다. 비견, 겁재. 또 식신 자리에는 상관,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재성은 편재와 정재로 이렇게 또 나눠지고 그 다음에 관성은 편관과 정관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인성은 편인과 정인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음양으로 분리하지 않았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양으로 분리했을 적에는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음양으로 분리한다. 이걸 이제 육신과 십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육신과 십신에다가 아까 kum에다가 성을 집어넣을 적에 육친관계를 또 집어넣어야 되니까 육친이라는 건 나와 우리 부모, 형제, 배우자 이걸 육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육친을 또 배분할 때 보면 이 육친이라는 건 아버지, 엄마, 형제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이런 걸 육친이라고 하죠. 이 육친이 이제 이렇게 등장됩니다. 그러면 이 육친이 등장되게 되면 내 팔자에 어떤 글자가 엄마가 실질적으로 있는데 요 팔자 구석에는 엄마가 있을 수도 있고 엄마가 없을 수도. 엄마 없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다 엄마는 있지만 아버지도 다 있지만 요 팔자에 드러나지 않은 글자도 있고 드러난 경우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요 8글자에 나의 육친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자 그런 걸 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럴 적에 이 육신을 우리가 구분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냐. 자,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쳐봅니다. 이렇게 우리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상생과 상극을 이렇게 목화토금수로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뭡니까? 나를 대표하는 글자가 물입니다. 개수라는 물이거든요. 이렇게 물입니다. 이렇게 물을 하나 그어놓고 이제 수생목합니다. 이렇게 수생목. 목은 뭘 생하냐면 화를 생합니다. 화는 토를 생합니다. 토는 금을 생합니다. 이렇게 나를 대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생하는 구조로 쫙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비식재관인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여기가 비견이 됩니다. 여기가 비식재관 이렇게 육신이 배정이 됩니다. 이렇게 육신이 배정이 되면 아까 음양으로 나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음양으로 나눴을 적에는 이 자리에 이제 식신과 그 다음에 상관이 들어오겠죠.
재성이니까 이건 편제와 정제로 나눠지고, 이건 정관과 편관으로 나눠지고, 이건 편인과 정인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벌써 나왔다 쓰고 내가 물이야. 내가 대표하는 것이 물인데 물의 글자에서도 상생하는 구조를 쭉 가게 되면 나한테는 식신의 글자가 목이구나. 재성의 글자가 화구나. 불이구나. 토성의 글자가 나한테는 관성에 속하구나. 인성의 글자가 나한테는 금의 글자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이 아니고 목이라면 간목이나 을목이나 목이면 여기서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수, 수생 목 이렇게 되겠죠. 나를 대표로 해서 상생하는 구조로 돌아가게 되면 육신과 십신을 이렇게 금방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다 아시는 건데도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서 우리 또 금묘화실이라는 거 배우셨을 거야. 금묘화실, 원형, 이정. 이 금묘화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를 갖다가 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월지를 이제 묘라고 하고, 일지를 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지를 실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의 뜻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금묘화실이니까 이게 뿌리를 얘기하죠.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죠. 뿌리가 생성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묘목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게 싹이 틉니다. 싹이 트게 되면 그다음에 꽃을 피게 되죠. 이게 화라는 게 꽃을 피게 되면 그다음 또 그 열매를 맺게 되죠. 다시 말하면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그 다음에 원형이적이라는 거, 이것은 뭡니까? 우리 다시 말하면 가다를 얘기한 거죠.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님의 관계를 쭉 본 겁니다. 자, 나무는 내 조상님은 이렇게 돼서 크고 열매가 맺어지고 이런 얘기하는 것인데, 밑에 원형이적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얘기하는 거야. 나의 과거, 현재, 과거와 현 상황, 그 다음에 요 현재, 요 미래. 그러니까 이게 나의 문제니까 요게 내가 어렸을 적에, 요거는 성장해서, 내가 결혼해서, 그 다음에 내 자식 문제, 이렇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뭐라냐면 원형 이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적에 요 하나의 간격이 내가 어렸을 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초년, 장년, 중년, 말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 요 한 칸의 글자를 우리가 연으로 딸 때 몇 년 간격으로 하냐? 15년 간격으로 한다. 요 한 살서부터 15살까지, 16살부터 30살까지, 31살부터 45세까지, 45살부터 60,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리를 하는데, 그런 60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나중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60살을 많이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환갑잔치를 했죠. 60을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축한다 뜻으로 환갑잔치를 벌였는데 요즘 환갑잔치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보통 80이고 100이니까요. 그러나 아무튼 이 글자가 15단위로 연결돼서 한 칸이 15년 단위로 넘어간다. 제가 그 전에 공부할 때 대전에서 공부할 적에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옛날에는 60을 오래 살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이치가 맞겠는데 요즘은 기본이 8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15단위로 하지 말고 20년 단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하신 말씀이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 답은 일리가 있다는 얘기지 답은 안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선생님이 그걸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60갑자가 만들어진 이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20년 단위로 한다든지 10년 단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구를 보고 빨리 돌아라 늦게 돌아라 이런 얘기밖에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속도에 맞춰서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15를 오래 산다고 해서 20년에 왜 우리 인간의 나이만 가지고 자연이 돌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삼남한상에 나무가 싹이 돋고 열매가 맺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 육식갑자도 자연의 섭리에 맞춰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20년 단위로 뭐 100살을 산다고 해서 25년 단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60가지의 글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막연하게 60 이후는 이걸로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책에는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0 이후에는 이 시의 글자 가지고 시주의 글자 갖고 적용을 한다. 이거 어딘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80이다, 90이다, 100을 살게 되면 이 60단위의 글자 갖고는 안 맞는데 이거는 제가 강의 마지막 단위에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얘기할 때 인간이 사람마다 다 수명이 다르죠. 내가 몇 살까지 산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답니다. 우리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요즘 절에서 수도를 많이 하시는 스님들이 자기 입적한다 그러죠. 내가 죽을 시간을 알고 목욕 재개하고 가만히 앉아서 도를 통하다가 입적한다 그러거든요. 이런 걸 볼 때 그분들이 좀 더 내가 언제 죽는다는 걸 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산에서 수도하시는 분만 내 그 입적하는 날짜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나중에 한번 더 공부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아무튼 이렇게 15년 단위로 이렇게 흘러간다. 15년 단위로. 그래서 금요화실 5년 이정은 그런 뜻으로 배분하는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또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 이 공주님들 충년에 태어났었습니까? 이건 아까 조상의 어떤 문제를 본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연월 일시에다가 요 과거다. 과거의 반을 쪼개서 요거 과거고 요거 현재고 요 미래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내가 팔자에서 다 아는데 또 그 선생님이 또 강의할 때 들어보면 이런 얘기는 여기 축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조상부니까 물 찬 땅이다. 그래서 산소에 물이 찼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그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마크를 떠나서 이렇게 그 조상의 궁을 이용하기도 한다. 나 사실은 이런 문제는 크게 신경 안 쓰셔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 8글자 중에서 나를 대표하는 글자에서 다시 이렇게 군과 성으로 나누고 이 군과 성의 자리를 우리가 어떤 육신상에 대입을 시켜봤을 때 이렇게 비식재관이라는 육신이라는 게 등장되고 이것을 음양으로 분리했을 때 비경과 겁재로 식신과 상관으로 또 편재와 정배로 편관과 정관으로 편인과 정인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육신의 관계를 나눌 적에 이게 남자와 여자가 이제 다 달라지죠. 이게 여자명이 여자명하니까 여자명일 경우에는 요 식신의 자리가 자식의 자리가 됩니다. 육친장으로 자식이죠. 아들, 딸이 아닙니다. 자식은 아들, 딸 다 포함한 개념이죠. 이건 자식의 자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화성은, 재성은 이게 뭐냐면 이거는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부친, 아버지의 자리가 되고 이건 건강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돈도 물론 되죠. 돈, 아버지, 건강, 그게 요 자리입니다. 요 식신의 자리는 밥식자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하려면 일을 해야 우리 밥을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자리는 육신상으로는 자식의 자리지만 일자리를 밥 먹기 위해서 일하는 일자리를 된다. 그 다음에 이 토종은 이 여자에게는 관성이 되는데 관성은 뭐냐면 편관과 정관으로 나누는데 편관이 됐든 정관이 됐든 요 자리는 여자에게는 남편,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자리입니다. 남편의 자리가 되고 또 직업, 관성이, 관이라는 얘기는 벼슬관자니까 이게 옛날에는 벼슬을 이제 우리가 의미해서 관자를 붙였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국가에서 목을 주는 공무원이라든지 큰 기업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관성이다. 관성은 여자에게는 육친상으로 남편의 자리다. 남자의 자리다. 직업의 자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인성은, 인성이라는 게 뭔가 도장인자 쓰는 거죠. 네. 도장인자를 쓰는데, 도장은 어디에 씁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문서에 들어가죠. 네, 우리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뭐 상장에다 전부 다 도장이 찍히지 않습니까? 네, 문서하고 관계는 잘 있다. 그런데 이 6글자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요 인성이에요. 왜냐면 우리 엄마처럼 좋은 글자다. 그래서 어미 못 짰습니다. 왜냐면 금생수 나를 도와주는 글자가 오히려 요 인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돈을 좋아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글자에서 수생목하지 않습니까? 내 힘을 소모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수국화라고 해서 내 몸도 이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몸이 엄청 고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글자, 식신과 상관이라든지 편재와 정제라든지 관계없이 식과 재는 내 힘을 소모시키는 겁니다. 내 힘을 소모시켜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든 거죠. 그 다음에 관성이라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상생상극을 배우겠습니다만, 이게 토국수, 우리가 물이 흘러가면 물을 막는 글자가 뭡니까? 예, 우리가 제방 같은 거죠. 저수지 같은 거죠. 이렇게 예, 나를 공격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무섭기도 하고, 여자명이라면 남편이 항상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거 나르고, 요즘은 남녀 평등이라서 뭐 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남존여비라 그래가지고 여자를 상당히 학대하는 우리 과거도 많이 있죠. 아무튼 이 요즘은 관성이 나를 공격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또 괴로운 글자입니다. 또 이 엄마는 무조건 나를 도와주는 글자예요. 우리가 세상살이하면서 어떤 그 남에게 신세를 졌거나 또는 채무를 줬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지만 우리 엄마 거는 아무리 갖다 써도 안 갚아도 무난한 이렇게 아주 좋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식재관인 중에서 제일 좋은 글자가 허물없이 나를 대해주는, 아무렇게 퍼주는 우리 엄마의 글자가 제일 좋은 글자다. 그래서 이걸 인성이라고 한다. 인성을 할 때 이걸 우리가 이제 편인과 정의로 나누는데, 여기 정의는 나를 낳아준 엄마다, 또는 편의는 나를 길르긴 했지만 나를 낳아주지는 않았다. 그래서 뭐 서모다, 뭐 계모다 얘기합니다만 그건 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하는 얘기고, 친모든 서모든 다 나에겐 엄마라는 존재는 아주 중요하고 나한테 고마운 그런 존재고 아주 고마운 그런 사람이 우리 엄마다. 그러니까 이 비식재관 중에서 가장 좋은 글자가 인성이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자의 명을 갖고 얘기했습니다만, 남자의 명일 때는 요 식신에 밥 먹는 일자리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재성은 나한테는 자기 처가 됩니다. 네, 아버지도 되고 건강도 되고 돈도 되면 다 공통적이지만 육친상으로는 나의 처가 요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남자한테는 요 관성이 요게 자식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자식은 항상 나를 공격하는 그런 글자죠. 그러니까 직업이면서 육친상으로는 자식의 자리다. 여자에게는 남편의 자리고 남자에게는 자식의 자리다. 또 인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를 낳은 친모가 됐든 서모가 됐든 나의 엄마의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비식재관이는 육신으로 나눴다가 이걸 또 음약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좀 세밀하게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식신의 자리가, 이 여자는 음의 글자입니다. 여기 지금 물이 자기가 대표하는 글자면 개수는 음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음양은 내가 음일 때 요 목의 글자가 음이 되게 되면 이건 식신의 글자고, 반대로 양의 글자는 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식재관 또는 십성과 육신에 대한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한 간격은 15년 간격인데 나중에 60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실전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팔자 나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생겼는가 군과 성으로 나눈다. 그럼 예를 든다면 이 여자에게 남편은 관성 아니겠습니까? 관성. 그럼 토성입니다. 토성이 이 여자에게는 만약에 자기 배우 결혼하게 될 나이가 되면 배우자의 궁인데 이 궁은 요 자기가 우리가 이제 부부일신 동체라고 하죠. 요게 나이일 때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배우자 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니까 자기 남편의 사는 집이 남편 궁이다. 그러니까 배우자 궁에 무슨 글자가 들어갔습니까? 토의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궁에 배우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배우자 궁에 만약에 토가 들어가 있지 않고 목이 들어가 있다든지 목이 들어갔으면 만약에 여긴 자식의 자리니까 자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배우자 궁에 자식이 들어가 있다. 배우자 궁에 엄마가 들어가 있다. 이런 문제가 전부 다 나중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이 공주님 같은 경우는 배우자 궁에 자기 남편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상적인 집에 주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배우자 궁에 시어머 친정엄마가 들어가 있다든지 또 배우자 궁에 아버지가 자식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러면 좀 이렇게 또 좋고 나쁘게 문제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는 그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린 거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는 상생과 상극이라는 얘기를 오늘 잠깐 끄집어냈습니다만 상생과 상극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체와 용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가란 뭐냐? 우리가 사람의 몸이 있으면 옷을 입죠. 그러면 옷이 체입니까? 용입니까? 예, 내 몸은 체고 옷은 용이 됩니다. 우리가 한 국가로 따지면 임금님은 체가 될 것이고 그 밑에 신하는 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체와 용을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데 체와 용을 구별하게 되면 그다음에 격국이니 용신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격식은 다 알고 있으니까 대충 넘어가고 나중에 실질적인 한 이렇게 팔자를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좀 쌀랑합니다. 명절이 또 내일 모레로 다가왔죠. 여러분들 가정의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